안녕. 이렇게 만나니까 어색하고, 좀 그렇다.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2주 동안이나 못 만나게 돼서 좀 기운 빠지고, 좀 속상하고, 그렇지만, 떡본 김에 뭐, 제사 지낸다고, 우리 이번 기회에 고전소설을 마스터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자, 첫 번째 고전소설 시간이에요. 상황과 정서와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고전소설도 소설이기 때문에 항상 인물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전소설은 내용적으로 애정소설, 가정소설, 비판소설, 영웅소설 이렇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애정소설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장애를 맡게 되면서 어떤 유교 질서, 뭐 부모님의 반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가정소설. 자, 두 번째로 가정소설의 경우에는 부부의 세계 딱 그거야. 뭔가 첫 부인이 있고 보통 착해. 그 다음에 첩이 있어. 얘는 보통 못됐어. 그래서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첩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는 가정소설. 자, 세 번째로 비판소설. 비판소설의 경우에는 박지원의 허생전이나 양반전 막 이런 거 기억나죠? 네, 맞아요. 박지원의 소설의 경우에는 근대 실용 정신, 좀 쉬운 말로 하면 양반을 까는 내용인 거야. 양반을 비판하기. 양반 비판이라고 필기해 봅시다. 선생님 나중에 다 필기 검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인소설. 의인소설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소설로 만든 것. 술이나 돈을 의인화한 우리 배운 거 있잖아. 그렇지. 가전체, 공방전이나 국순전, 국선생전 같은 것들이 있고 꾀꼬리나 토끼, 뭐 까치, 꽝 이런 애들을 의인화한 의인화 소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웅소설, 홍길동이나 전우치처럼 권력자, 임금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는 영웅적인 인물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충성심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형식상의 분류표, 판소리계 소설과 몽자류,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에는 언어의 이중성. 자, 이중적인 언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판소리라는 장르는 평민들도 즐기고 양반들도 즐겨서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가 모두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판소리는 원래 노래였기 때문에 운문체, 낭송체, 율문체를 드러내고 웃겨야 돼. 공연이기 때문에 희화와 그리고 장면을 극대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말을 길게 표현한다. 장면을 괜히 극대화해서 표현한다. 쓸데없는 내용 전개상 관련 없는 내용을 길게 표현할 때 장면의 극대화 또는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과 동일하게 확장적 문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형식상 몽자류, 몽유롭게 소설로 또 구분되기도 하는데, 몽자류 소설은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꿈속의 관찰자와 다른 인물이야. 예를 들면 구운몽 같은 경우 기억나죠? 자, 현실 세계의 주인공은 천상계의 성진. 근데 이 성진이 뭔가를 잘못해서 인간 세상에 양소유라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럼 양소유는 자기가 원래 천상세계의 성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고 몽유롭게 소설의 경우에는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내가 난데 나인 채로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상태로 꿈을 꾸게 되면 그게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기초 실력 기르기.
서술자가 말하는 상황과 정서 파악. 자, 첫 번째, 애정소설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이야. 그런데 방해자 때문에 헤어지는 게 슬프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서로 막 어떤 방해자 때문에 헤어져 있으니까 서로의 소식을 애타게 수소문하는 경우, 그리고 헤어져 있다가 어떤 조력자의 도움으로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면, 자, 우리 항상 사람, 인물에다가 이렇게 인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인물 표시 해보도록 하면, 선군이 즉시 밖에 나가 부친께 문안을 드리고 방으로 매시고 들어가서 간의 안부를 여쭈었다. 그러면 인물, 선군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자, 밖에 나가서 부친께, 부친은 누구겠어요? 네, 선군의 아버지에게 문안 드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간의 집안의 안부를 여쭈었다. 요새 집안에 뭐 별일 없나요? 자, 상공이 선군의 장원하에 자선군의 장원하여 높은 벼슬을 하게 됨을 물어 기뻐하다가, 그럼 방금 전에 선군과 부친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상공과 선군이 있어. 그럼 여기서 상공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상공이 아버지랑 똑같은 인물이다. 부친과 같은 인물이다. 라는 걸 알게 됐어. 자, 아버지가 성군이 야, 너 자원급제했어? 벼슬도 얻었어? 잘 됐다 하면서 은근한 말로, 남자가 출세하면 두 부인을 두는 것은 예부터 흔한 일이었다. 내가 들으니 이 마을에 임진사의 딸,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어요. 자, 임진사의 딸이 현숙하다 하기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임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 너랑 임진사 딸이랑 결혼하는 거야. 이왕 이곳에 왔으니 내일 아주 성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자, 아버지가 선군에게 임진사의 딸을 소개해줘. 근데 애정소설은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 거야? 성군과 수경낭자. 수경낭자 아니에요. 수경낭자와 선군의 결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내용 파악에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이날 사양이, 사람 이름이겠죠? 틈을 타 이렇게 눈치를 봐서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그럼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 자, 얘는 부인이 아니겠지? 금봉차와 옥장도를 훔쳐 낭자의 사사로운 그릇 속에 감추었더니, 그러면 부인의 침소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낭자의 그릇에 집어 넣었어. 자, 그 후에 부인이 잔치 가려고 야, 내 봉차 어딨니? 내 옥장도 어딨니? 하고 물어봤는데 없는지라 괴이하게 여겨. 이상하네 하고 집안을 막 다 뒤져본 거야. 장도 또한 없어. 모든 시녀한테 야, 네가 가져갔어? 네가 가져갔어? 죄를 주었다. 사양이 부인 곁에 나아가 가만히 구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숙향이가 부인의 침소에 들어가서 살림살이 뒤지던데요? 뭔가 감춰가지고 자기 방으로 갔는데 수상합니다.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사양이가 세모야. 사양이가 지금 금봉차 옥장도 집어넣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처럼, 숙향이 그런 것처럼 일렀어. 부인 또한 의심하여 숙향이 이리 와봐. 봉차와 장도가 네 방에 있나 살펴보라. 숙향이 말하기를, 소녀의 손으로 가져온 일이 없사오니 어찌 소녀 방에 있겠습니까? 그릇을 내어 친찾게 하니 과연 봉차와 장도가 있는지라. 이게 여기 들어있지? 부인이 대로하여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아니 가졌으면 어찌 네 그릇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양은 낭자, 숙향. 자, 낭자와 숙향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숙향을 모함하는 존재였다. 자, 이렇게 내용 파악을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 아니, 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여러분이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래쪽에
백학선전 3페이지 아래쪽에 난이도 3개짜리 백학선전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이 정도면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 선비가 사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다. 선비가 남장을 하고 있었던 여자였다. 요 정도만 파악해도 뭐 내용 파악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소설로 넘어가도록 해요. 4페이지. 계모에게 누명을 쓴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그럼 누명을 씌운 애가 계모니까 정실 부인의 자식들은 착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막 힘들어. 계모가 괴롭혀. 그 다음에 착한 처를 나쁜 첩이 괴롭히며 우유부단한 남편, 어리석은 남편을 속이고 있어. 그 다음에 가정의 불행한 일의 전모를 알게 된 상위 권력자가 가정의 일을 순리대로 제대로 해결해. 그럼 상위 권력자는 조력자.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정적 장면, 옹고집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 몸의 죄, 말하는 사람. 죄를 돌이켜 생각하면 1000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무슨 뜻이야? 내가 내 죄를 생각하면 1000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내가 잘못하긴 했다. 밝으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주사이다. 제발 덕분 살려주세요. 자, 당상에 늙은 모친, 규중에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그 무슨 뜻이야? 엄마랑 처자식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 풀고 나면 지하로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줄로 아나이다. 그럼 이 소원은 뭐예요?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 자, 이거 풀고 나면 지하로 들어가도 무슨 뜻이야? 땅에 묻혀도 죽어도 여한이 없을 줄로 아나이다. 제발 덕분에 살려주옵소서. 온갖 정성 다 기울여 애걸하니. 여기 따옴표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자, 도사가 소리 높여 꾸짖기를. 도사가, 그럼 여기 이 몸의 죄 돌이켜 생각하면 이게 말하는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야? 네, 도사에게 말하고 있었던. 도사가 꾸짖어. 천지간의 몹쓸놈아, 이제도 80당년 병든 모친 구박하여 냉돌방에 두려는가? 너 앞으로도 그럴래?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말하는 사람이 병든 모친을 구박해서 냉돌방에 뒀나 봐. 불도를 업신여겨 못된 짓을 하려는가? 그럼 불도를 업신여겼나 봐.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당연히 죽어 마땅하되, 정상이 네가 반성하는 태도가 가긍하고 너의 처자식이 불쌍하기로 풀어주겠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한번 봐줄 테니까 너 앞으로 착해져라. 도사는 부적 한 장을 써주면서 일러두길. 이 부적을 간직하고, 얘가 아이템인가 봐. 아이템. 삐뚤어 나왔네요. 미안해요. 자, 아이템. 계속 삐뚤게 나오는데 그냥 갑시다. 자, 이 부적 간직하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슬며시 사라지니 도사는 간데온데 없었다. 그럼 이 도사가 이 주인공의 조력자. 그리고 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에서 반성하고 착한 사람, 개과천선 하게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자, 우리 가정소설 중에 제일 많이 본 사시남정기.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 권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 나쁜 소리를 한 적도 없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하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 모함을 했기에 부인이 잠시 노하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부인이 자네에게 노해서 무슨 말을 했어. 그럼 어떤 말이었겠어? 나쁜 말이었겠죠. 화나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착해. 누가? 부인이 자네를 해치려 하진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나만 믿어. 자네를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는가? 너를 해치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교씨는, 그럼 교씨 누구예요? 자네.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한림에게 감사해요. 살해할 따름이었다. 그럼 한림은 누구예요? 내가 지켜줄게. 하고 말한 사람이겠죠? 아,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도는 뭐야? 본심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했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길 따름이었다. 자, 그럼 사부인은 교씨가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해서 좋은 사람으로 여길 따름이었다. 자, 경계한 말씀은 아까 이 말,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 남자를 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아울러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그럼 나쁜 말이 아니었네? 라는 걸 여기서 나쁜 말 아니었음 을 파악할 수 있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교씨는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 참소는 아까 모함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교씨가 하일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자, 부부와 첩첩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럼 여기서 사부인이 착한 본부인, 교씨가 나쁜 첩, 그럼 부인이 착한 사람이었고 자네인 교씨가 나빴어. 그럼 한림은 그걸 파악하지 못했어. 어리석은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가정소설 요 정도로 정리하고 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영웅소설로 갈게요. 자 5페이지 왜 이러지? 됐어요. 자, 5페이지 영웅소설. 영웅소설 억울하게 아빠를 잃은 우리 착한 영웅이 조력자를 만나서 도사님 같은 존재를 만나서 실력을 연만다. 이렇게 무술 같은 거 막 배우고. 자, 적군을 만나 월등한 실력으로 싸워서 이겨 승리. 간신배에게 나라를 빼앗긴 무력한 왕에게도 끝까지 예를 지키며 충성을 다한다. 자, 그런 내용이겠죠? 자, 결정적 장면 첫 번째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해보도록 하고 우린 6페이지로 가서 자, 조응전 해보도록 할게요. 제 6페이지에 자, 두 번째 박스 조응전. 자, 조응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돼요. 여기서 원수는 부모님의 원수 이런 원수가 아니라 군대 대장이 돼요. 황위를 찬탈한 빼앗은 이두병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그럼 이두병 뭐야? 황위를 빼앗았으니까 나쁜 애네? 간신. 아버지의 원한을 감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원수가 창으로 춤추며 상대 우편으로 달려들어 접전 챙챙하니 3대는 항상 왼손으로 칼을 날리며 좌편으로 달려들거들 파악했어. 원수가 계속 피하며 오른쪽을 공격하니 이날 80여 합의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자, 3대가 크게 외쳐 크게 의심한 말하기를 조응이 필연 무슨 아는 일이 있는가 싶으니 얘가 나 파악한 것 같아. 이상해. 하고 행여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더라.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강백더러 말하기를 3대는 용맹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쉽게 잡지 못할 것이니 내일은 네가 먼저 나가 싸워. 내가 분위기를 봐서 함께 싸울게. 그럼 여기서 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원수랑 3대랑 싸우는 것으로 보아. 3대가 나쁜 애. 자 원수가 강백이랑 작전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아 강백은 좋은 편.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영웅소설도 각각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풍자소설 여기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풍자소설로 오세요. 자 풍자소설은 동물이 인간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까대는 비판하는 장면. 자, 그 다음에 자, 말만 내세우며 뒤가 구리거나 봉건적이면서 가부장적인 남성이
남성이 여성에게 골탕을 먹거나 혼나는 장면. 자, 그러면 남성은 권력자잖아. 권력자가 여성에게 당하는. 그럼 이건 뭘 비판하는 거겠어? 그렇죠.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 그리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 양반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에서는 양반 너는 왜 그래? 양반을 까는 신분제도를 비판하거나 부조리한 권력자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국선생전 패스. 우리는 어디로 오냐면 11페이지 서대주전으로 갈게요. 자, 그런 일은 없으나 그대 말을 듣지 않고 다만 굶어 죽을 것을 면할까 하고 가서 서대주를 보고 그대 말을 듣지 않고 굶어 죽을 걸 면할까 해서 서대주를 보고 슬픈 소리와 애련한 말로 나 좀 생각해줘 제발 한즉 서대주 대답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여유가 없다 하고 빈말로 불안한 말만 하는 중 언어가 불순하고 여간 재물이 있어 집이 부자야 근데 대접이 너무 경박해. 나 돈 많다? 잘난 척을 막 하면서 대접이 너무 막 없어. 설사 본래 모아놓은 것 없더라도 이상하지 않을진데 대대로 전해내려온 재산이 많을 뿐 아니라 요즘 천자 황제께서 내려주신 밤나무가 4만여 그루다. 겁나 부자야. 나를 생각하여 시원스레 도와준다면 수백석 줄 것 아니오. 많으면 1, 2석이오. 적으면 1, 2 바구니에게 조그맣게 담아줄 건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으니 너무 분하다.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고 욕되매 죽으려도 죽을 자리가 없는지라 내 마땅히 산군은 호랑이에게 송사 재판을 걸어서 이놈 누구예요? 서대주를 잡아다가 재물을 허비토록 엄중한 형벌로서 몸을 괴롭게 해서 나의 분을 풀리라. 무슨 뜻이야? 나 복수할 거야. 이 자식 복수해야 되겠어. 자, 계집다람쥐가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대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계집다람쥐가 이 말을 들었다는 건 얘가 얘라는 거지. 크게 꾸짖어 가로되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 낭군의 말이 잘못됐다. 그럼 여기 말하던 사람이 나가 누구였던 거야? 낭군이었던 거죠. 천한 만물이 세상에 남의 신의를 으뜸으로 삼나니 서대주는 본데 우리와 학렬이 남과 다름이 없고 무슨 뜻이야? 남이라는 거잖아. 하물며 우리가 알고 지낸 적도 없고 다만 한 번의 만남을 생각하고 다소간 곡식을 쾌히 허락해 줬으니 서대주가 낭군 대접함이 옛날 주공이 일반의 삼토포하고 무슨 뜻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해준 것 같은데 너 왜 그러니? 의 뜻인 거지. 그럼 여기서 낭군이 나쁜 애였다. 서대주는 안 나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풍자소설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몽자류 소설과 몽유록 소설은요. 이거 시험범위 나오면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면 되니까 자, 몽자류 소설은 어리석은 주인공이 꿈을 꿔. 근데 꿈에는 자기 자신이 현실의 자신이 아니야. 자, 꿈속 자신이 현실 속 자신이 아니다. 그러면 몽자류 소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몽유록 소설은 시대 문제에 대해 은근히 비판적인 주인공이 현실과 꿈속에서 인물이 동일해. 그래서 마침 그 장면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몽유록 소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꿈속 자신과 현실 속 자신의 관계. 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 고전소설과 관련된 개념어를 완전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간결체와 만연체. 간결체는 간결하다, 짧다, 문장의 길이가 한 줄 정도 아니면 조금 벗어나는 정도. 자, 만연체는 문장의 길이가 두 줄 이상 되면 만연체.
자, 그 다음에 장면의 극대화. 아까 선생님이 장면의 극대화를 뭐라고 했었냐면 확장적. 다시 한번 필기해 볼까요? 확장적 문체와 똑같다. 장면의 극대화. 그래서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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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열거가 나오면 아, 장면의 극대화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언어 유희. 언어 유희는 우리가 아는 그 아재 개그가 언어 유희야. 그래서 말장난으로 막 언어 유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재 개그가 언어 유희다. 그 다음에 갈등과 이완을 보면 갈등은 점점 대립이 강해지는 거, 이완은 그 갈등이 가라앉는 거. 갑자기 막 싸우다가 갑자기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면 약간 웃기잖아요. 그래서 해학적으로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는 경우와 뭔가 어떤 중재자나 구세주가 나타나서 해소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무대박 사건, 연극 무대에서 이거는 이 단원에서 볼 부분은 아닌데 어떤 인물이 와서 야,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장면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달해 준다.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장면 밖에 나오는 사건을 누군가가 전해준다. 그 다음에 풍자와 해악. 자, 풍자는 비판의 의도, 해악은 희화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초월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 초월적 공간은 극락이라든지 용궁이라든지 천상세계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이렇게 현실이 아닌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현실적 공간은 뭐 시골에 있는 집이라든지 임금이 살아가는 궁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대립되는 공간이 두 개로 탁 나눠져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공간의 이원화라고도 할 수 있고 현학적 태도는 괜히 막 어려운 말 하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액자식 구조는 우리가 많이 있었죠. 자, 외화에서 시작해서 알맹이 이야기가 있고 다시 외화로 빠져나오게 되면 액자식 구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웅문체, 낭송체, 율문체. 얘는 그냥 운율이 있다. 꽃이 피니, 새가 날고, 구름 끼니, 비가 오고, 운율이 나타날 때 운문체, 낭송체, 율문체. 그 다음에 전기적이다. 전기적이다라는 건,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자에 따라서 기가 요렇게 생겼을 때는 뭔가 괴상망측한 비현실적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 다음에 기가 요렇게 생겼을 때는 기록한다. 그래서 전기문 할 때 왜 이런 거 슈바이처 전기문 막 이런 느낌으로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루는 게 전기적이다. 그 다음에 사건시와 서술시. 사건시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때, 서술시는 그것을 언급하는 때. 그래서 사건시가 서술시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 알아두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되고 여러분은 받아간 과제물 1회차 과제물을 한 다음에 필기와 과제물을 찰칵 저장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닌가? 모르겠다. 자, 저장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전송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우리 2회차 수업에서 또 만나요. 안녕.